가정에서 몬테소리 교육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섞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아이가 특정 다른 행동을 할 경향이 생겨요. 근데 그런 특정 다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우리 민준이는 몬테소리 교육과 잘 맞지 않아. 내 일상을 해봤는데 일상활동을 하지 않고 물로 막 물 뿌리게 놀이를 하던데, 근데 그런 것들의 모든 이유와 탓을 아이한테 돌릴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에이마일 몬테소리 정교사이자 호르메 몬테소리 대표인 정희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몬테소리 교육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정말 한 1000여 명, 2000여 명을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물어봤던 것 중에 가정에서 몬테소리 교육이 가능한가였어요. 근데 이게 AMI 교육 관점에서 보면 AMI 교육에서는 정말 다양한 이론들이 합쳐져서 몬테소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과정 중에 이 순서의 질서의 과정이 굉장히 디테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진짜 정통의 과정으로 가정에서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유가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호남 연령인데요. 이제 가정에 이제 자매나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호남 연령이 있는 환경을 구성을 해서 연장아와 연소아가 같이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몬테소리 교육이 어느 정도 연장아는 연소아한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또는 보여주는 것들을 해볼 수 있고요. 연소아는 연장아들한테 그걸 보고 어느 정도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 부재하기 때문에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도 이제 몬테소리 교육에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아 시기 때부터 점점 커가는 이 과정에서의 그 유아 교육에서는, 특히 몬테소리 교육에서는 생명의 존중과 어떤 특정 무언가를 보고 활활 타오르는 마음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면 1차적으로 몬테소리 교육은 가정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지점은 단순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같이 함께 환경이 온전히 이거에 맞춰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경이 준비가 되려면 상시적으로 우리 아이를 관찰하고 그 관찰한 걸 바탕으로 환경에서 변경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할 때는 특히 가정에서 몬테소리 교육을 잘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침에 눈을 뜨고 행동하는 모든 반경의 활동들을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발도르프나 이런 프레벨 교육 같은 경우에는 놀이 교육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놀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역할놀이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 역할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이제 행동을 관찰을 하거나 지켜보게 되면 그 활동들은 실제 아이들이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우리 아이가 실질적으로 해보고 싶었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환경에 영역별로 구별해서 아이가 엄마한테 이거 해봐도 돼요? 라고 질문하기도 이전에 그게 환경에 전체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아이가 언제든지 그걸 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반적으로 가정 환경에 배치가 된다면 저는 당연히 몬테소리 교육을 가정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제 AMI 그 교육 과정 중에 일상 활동을 하게 되면 일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준비물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 손 씻기 같은 경우에는 또는 빨래하기 같은 경우에는 스펀지가 2개 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수건도 작은 수건, 큰 수건, 그리고 뭐 앞치마도 필요한데 이게 다 각각의 제각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의 그 분리된 목적과 그런 수량의 개념의 의미는 뭐냐면, 아이가 엄마 나 스펀지 필요해요? 아니면은 엄마 나 지금 앞치마가 필요해요? 아빠 나 지금 이런 게 필요해요? 라고 물어보기 이전에 그걸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의 범주와 범위를 결정하는 건 사실 부모가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의 깊이 정도는 사실 일반적인 가정에서 하는 이런 모든 영역은 그냥 practical life의 일상 영역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디테일까지는 가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정말 일상생활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구성한다 라고만 생각하시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공간을 구성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몬테소리 공간에서는 특히 이제 6개월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이가 식탁에서 앉아서 좌식처럼 밥을 먹기 시작해요. 이런 활동을 이제 저희는 권장을 하지만 이걸 100%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이체어에서 밥을 먹는다면 그렇게 하되 다른 대체적인 방법, 다른 방법으로 이 몬테소리 교육이 이루어지는 다른 일상으로 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통은 이제 설거지하는 테이블을 공간에 마련해서 또는 이제 이케아에서 가서 둑티크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런 싱크대를 개조를 해서 아이만의 설거지하는 공간을 구성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만약에 공간이 협소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구성하기엔 이제 공간이 이제 어렵다면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러닝 타워라고 하죠. 아이가 실제로 기어서 올라가서 설거지를 할 수 있게 높은 그 다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러닝 타워 같은 걸로 대체를 해서 환경에서 설거지를 할 때 아이가 실제로 그냥 올라가서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걸로 바꿔서 진행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이를 따르면서 아이한테 필요한 활동을 그 적재적소한 타이밍에 맞춰서 환경에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서 몬테소리 교육을 좀 실천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주일에 한 번 뭐 30분씩 또는 어디 특정 센터를 가서 짧은 시간 내에 이 몬테소리 교육이 이루어지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누군가한테 맡기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몬테소리 교육은 단순히 교구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닌 또는 단순히 어떤 특정 커리큘럼 활동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에 살아가는 삶의 일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말하는 말투, 아이한테 대하는 태도, 아이한테 전달하는 방식 이런 전반의 모든 것들이 몬테소리 교육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단순히 누군가한테 맡기는 교육이 아니라 나의 전반의 삶의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몬테소리 교육을 할 때는 단순히 누군가한테 몬테소리 교육 해줘가 아니라 나 자체부터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느 정도 좀 몬테소리 교육을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AMI 교육을 이수를 했지만 해외에서 AMI 0~3세 교육을 전체적으로 이수하신 분이 작성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이제 몬테소리 육아 대백과라는 책인데 최근에 몬테소리 베이비가 출시가 되었고 그리고 몬테소리 어린이도 출시가 됐다는 소식을 제가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베이비랑 토들러랑 어린이가 있으니까 이 책을 꼭 읽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영화 섹션에 들어가 보면 Let the Child Be the Guide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냥 한국말로는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영화인데 이건 프랑스의 AMI 기관 내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진짜 이 normalization이라는 정상화라는 섹션이 있어요. 이 정상화는 원래 일탈이 있었던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게 비정상적인 아이들이 정상이 됐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원래 아이들은 그러한 과정을 경험하는 게 정상화예요. 이 정상화까지 도달되었던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정상화가 아직 실현되지 않고 도입 과정에 처음 들어온 신입생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명확하게 비교하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몬테소리 교육적 가치가 단순히 아이가 오늘 꼭지먼기둥을 할게 해서 이 꼭지먼기둥을 가지고 와서 꼭지먼기둥을 잘 이행했어. 그래서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로 프레임화 시켜서 이 활동 위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일련의 과정을 온전히 아이가 경험하는 그 가치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일상과 그 삶을 존중하는 과정을 전체 가정 내에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정말 몬테소리 교육이다라고 판단하는 부모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누군가한테 맡겨야지가 아니라 내가 몬테소리 교육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몬테소리 교육이 어떤 교육이에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그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예를 들어 발도르프 교육 하실래요? 아니 프레벨 교육 하실래요? 라고 얘기를 해도 제가 생각하기엔 몬테소리 교육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몬테소리 교육을 할 거예요. 라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핵심 그 가치관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에서 몬테소리 교육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섞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아이가 특정 다른 행동을 할 경향이 생겨요. 근데 그런 특정 다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우리 민준이는 몬테소리 교육과 잘 맞지 않아. 내 일상을 해봤는데
일상활동을 하지 않고 물로 막 물 뿌리게 놀이를 하던데, 근데 그런 것들의 모든 이유와 탓을 아이한테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초에 그 일이 발생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아이를 절대적으로 탓하지 않아요. 아이는 태어나서 지금 15개월, 20개월, 뭐 적으면 8개월 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정말 어린 존재잖아요. 그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걸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또는 아빠한테 이거 지금 필요해요? 라고 말하고는 있진 않지만, 아이가 항상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는 내가 이걸 해볼 수 있게 공간을 준비해 주세요. 라고 엄마한테 말은 하진 않지만 표현하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항상 공간을 아이를 관찰해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는 가정에서 몬테소리 교육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단순히 누군가한테 맡길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해서 몬테소리 교육의 철저한 그 시퀀스를 이해한 상태로 아이를 관찰해서 부분적으로 계속 수정하고 아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관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